안녕하세요, 퇴사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10번 정도의 기업 퇴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퇴사 경험들 중에 진짜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욱해서 퇴사한 경우도 있었고, 나름 전략적으로 제 이득을 위해 퇴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 이러한 경험들과 경력직 채용 업무 경험을 통해 느꼈던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 중에 어떤 것도 없을 때. 사람은 각자가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회사의 경험이나 경력이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기업 간판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요. 당장 10원이라도 더 많은 연봉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슬램덩크의 서태웅처럼 당장 집이랑 회사가 가까운 점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가치들을 회사를 통해서 얻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진지하게 퇴사 혹은 이직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회사는 이기적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저희 자신이잖아요. 회사는 대주주 혹은 기업 오너의 것이고 지분이 많은 임원들의 것이죠. 저희는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급여와 복지를 받으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 관계일 뿐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안 챙기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피곤하게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과 노력이 결국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만 좋은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많이 다쳤을 때. 최근 뉴스를 통해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대기업의 팀장 직급에 있는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블라인드나 뉴스를 통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 윗 임원의 강한 업무 압박과 끝없이 반복되는 보고서 작업 등으로 심신이 너무 많이 지쳐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네요. 저도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라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환경일지는 대략 상상해 볼 수 있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식의 업무 방식과 환경은 무조건 문제이고 무조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많이 다친 상황에서는 저는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 자기 자신 혹은 우리 가족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는 직장이든 상사든 말이죠. 저도 제 퇴사 경험 중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다친 와중에 퇴사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과감히 퇴사를 하고 정신과도 다니며 약도 먹고 심리상담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더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퇴사가 경력상 혹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고 지금 스스로를 돌봐주시는 것이 지금 당장 경력 한 줄, 월급 몇백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요즘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투자 위축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실제로 회사에서 경력 채용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기업들에서 정리되신 분들의 이력서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닌 회사 자체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는 회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생각해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보상이 동결되거나 하락되는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내 연봉이 몇 년째 동결되고 있다든지, 평가금은 원래는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다든지 하는 케이스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 복리후생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스타트업의 잡플래닛 후기를 보면 원래는 풍성했던 간식의 곳간이 점점 텅 비어간다는 리뷰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즉각적인 실적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손보는 부분이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는 회사 경영 상태가 회복되어서 다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건 회사 사정이죠. 내가 열심히 일한 보상이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받는다면 무조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치에 맞는 곳으로 무조건 이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 실적 자체가 안 좋아서 회사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경우인데요. 상장사라면 다트 공시 자료를 통해 회사 경영 실적을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여기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 추이를 보면서 이 기업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신뢰도가 낮긴 한데 해당 기업의 주식 토론방 게시판도
확인해보면 외부에서 이 회사를 볼 때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면서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회사 내부 구성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신규 투자도 없고 그동안 있었던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없어진다면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상황이 어렵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들은 우선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준비가 안 된 퇴사와 이직은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퇴사와 이직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3가지 케이스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진지하게 퇴사나 이직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맨이 퇴사하라고 했으니까 당장 내일 아침 가서 퇴사 통보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나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 손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맨이었습니다.